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안녕하세요. 첫눈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날씨가, 첫눈 같은 네, 너무 그런 추워졌어요. 미소로 맞아주셨는데 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회장님? 아, 이게 날씨가 확 추워지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몸이 움츠러들 수가 있는데 오히려 더 활발하게 뭐 운동도 할 겸 또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제 우리 투자 기업들 관리도 할 겸 지방 순회 공연을 다녀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옆에 계신 또 네, 소개해 오늘도 주시죠. 이 성공 스타트업의 신화를 만들어 가고 싶으신 분이죠. 이 창업 시장의 도전장을 낸 주인공도 모셨습니다. 이 박지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니 닮은 꼴이 딱 떠오르는 네. 그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을 닮은 그런 네. 박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좀 자기 소개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훨씬 잘생기셨지만 네. 네, 닮았다는 말씀 드렸어요. 네. 저는 지금 이제 그 중국 특히 예. 한류 팬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콘텐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박지환이라고 하고요. 예. 네. 저는 이제 그 중국 베이징에서 이제 유학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러셨어요? 네네, 이제 유학 생활을 그때 진행을 하면서 네. 실제로 그 중국 콘텐츠 시장의 어떤 크기나 가능성 그리고 이제 한류 콘텐츠가 굉장히 중국에서 힘을 발휘하는 걸 보고 네. 현재 이제 그런 콘텐츠 플랫폼을 만들어서 아. 중국 시장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의 이름을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네. 저희 업체명은 이제 저희가 아울 플래닛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아울. 네, 혹시 가고 있고요. 올빼미인가요, 아울? 이제 그렇게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그건 예. 아니고 저희가 이제 아우르다라는 그런 이제 한글 표현을 해서 한국어군. 예, 한글. 저희가 그걸 이제 네. 명사용으로 해서 아울이라고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 네. 뜻은 저희가 이제 뭐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겠다 그런 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우르다. 좋다. 한국과 네네. 중국을 아우르다. 그래서 네네, 아울. 네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특히 저희가 이제 한류 콘텐츠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저희는 이제 전통적으로 저희가 특히 이제 한류 콘텐츠라고 얘기하는 어떤 콘서트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시상식이 될 수도 있고 팬미팅이라든지 그런 어떤 전통 한류 콘텐츠와 네. 저희는 이제 신 한류 콘텐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네. 그게 뭐 인플루언서라든지 아니면 웹 콘텐츠들을 이제 어떤 중국 분들한테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업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K-팝이나 드라마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 그리고 웹 콘텐츠까지 다양한 그리고 한류의 콘텐츠들을 두루 아울러서 다루고 계시는 아울플래닛. 대표적인 콘텐츠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킬러 콘텐츠라고 하다. 저희가 네. 지금 이제 킬러 컨텐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한국에서 진행되는 여러 이제 콘서트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로 들어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그 한국에서 이제 진행됐던 광주에서 진행됐던 어떤 그런 그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기념해서 진행됐던 콘서트가 있었고요. 예. 그 콘서트를 저희가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뭐 상품화 시킨 게 아니라 저희가 그 방탄소년단 분들이 이제 출연을 네. 하셨었는데, BTS. 정말요? 네, 진짜요? BTS가, 네, BTS가 그 이제 사회자는 콘서트. 누구였나요, 진행자? 그때 이제 타 방송사기는 장예은 아나운서. 예, 그 당시에 이제 그렇구나. 사회자를. 저를 불러주실 수는 없겠죠. 예, 뭐 그건 이제 저희 권한 받기라서 예, 그랬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예. 무등산 상품을 이제 그 제이홉 씨 고향 이 무등산 그 상품을 저희가 이제 한류 상품을 같이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저희가 공급을 하는. 무등산의 그런 모형을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죠. 무등산 막걸리 이런 걸 만드신 거예요? 무등산을 방문을 해서 예. 케이블카를 타고 이제 거기를 한 바퀴 도는데 그게 콘텐츠인가요? 예, 저희는 이제 그걸 이제 여행 방탄과 같이 무등산을 타나요? 그럼? 그냥 올라가서 사진을 찍는데 그 예. 방탄소년단 멤버 중에 한 분이 무등산을 언급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팬들한테는 그 자체도 사실 한류 콘텐츠가 될 수가. 그러니까요. 그렇죠. 요즘 한류가 워낙에 파급력이 강하다 보니까 한마디 하면 그냥 그게 바로 대박이 나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킬러 콘텐츠 그렇고 두 번째로 어떤 이런 대표 계기. 크리에이터 이런 게 있나요? 네. 예, 저희가 이제 사실 그 대표 크리에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 딱 있습니다. 누군가요? 누군가요? 그 한국 산산이라는 친구입니다. 한국 친구예요? 저희는 한국 상산이요? 친구기도 하고요. 아, 예, 그런가요? 저희 대표적으로 계약돼 있는 크리에이터기도 합니다. 어떤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인가요? 그 친구는 이제 지금 이제 중국의 어떤 유튜브라고 할 수 있는 그 빌리빌리라는 어떤 빌리빌리. 채널에서 예, 활동을 예.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팔로워는 한 100만 명 정도. 100만 그렇게, 명이요? 네, 그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럼 한류에 대한 여러 가지 소개를 하는 그런 한류 소개도 하고요. 크리에이터인가요? 이제 예. 한국 어떤 문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재밌는 영상들을 만들어서 어떤 한국의 일상이나 한국 사람들 또 소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럼 콘텐츠 MC 같은 역할도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MC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사업을 네. 영역을 확장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예. 한국과 중국을 다 아울러서 뭐 이렇게 덕질을 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덕질 이제 통합 플랫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원하는 이제 한류 스타, 특히 인플루언서 분들에 관련된 뭐 정보와 소식 그분들이 이제 만나고 싶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다 진행하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저희는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바른미래당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나요? 바른미래당하고 뭐 직접적인 연관은 그런가요? 없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뭐 많이 닮았다는. 혹시나 예. 여쭤봤으면 죄송합니다. 이 창업까지 하시게 된 계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네.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중국 네. 베이징에서 유학하던 시기가 2014년에서 한 예. 15년 정도 그 시기입니다. 그때가 사실 제가 이제 베이징에 있었을 때 항상 그 태양의 후예와 그리고 이제 별에서 태양의 온 후예. 그대 예.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한류 광풍이 또 불고 있었고 완전 광풍이었죠. 예, 또한 추가적으로 또 중국 그 창업거리에서 굉장히 창업풍이 불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두 가지 것들을 또 이제 몸소 제가 체험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국내로 저희가 이제 복귀를 해서 여러 가지 제가 어떤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것들이 만나면 굉장히 어떤 큰 비즈니스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저희가 시작을 하게 그럼 됐습니다. 스스로는 또 어디 팬이신가요? 어느 그룹의 팬이신 건가? 그런 저는 사실 이 어떤 업무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저 자체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BTS 분들의 아, 어떤 팬이 BTS.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보다 너무 멋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명확한 타겟층에 대한 분석과 공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네. 이런 콘텐츠 산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좀 설정하고 계신지도 짚어주시죠. 저희는 이제 앞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중국 한류 팬들이 저희의 메인 타겟층입니다. 명확하시군요. 중국의 예. 한류 팬들. 네, 그 한류 팬들은 사실상 저희가 뭐 성별이라든지 연령까지 특정을 하자면 저희가 이제 뭐 연령대는 아무래도 20대, 30대 20, 분들이 30대. 예,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성별로 보자면 여성분들이 여성분들. 굉장히 그렇죠. 많으십니다. 네, 많죠. 네. 많으시고요. 네.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어떤 그런 K-팝에 대한 관심도를 넘어서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 예. 그리고 한국어, 한국 뭐 사람, 뭐 한국 문화에까지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저희가 지금 사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예,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 이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 네. 개인적인 BTS 네. 중에서는 누구 팬이신지. 저는 그 진 씨를 굉장히 아, 좋아합니다. 잘생기신 분을 좋아하시네요. 근데 이게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연아 씨. 이게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갑자기 아니 네. 어제 저희가 또 BTS 또 출연하셨거든요. 잡스의 오. 투데이 잡스의 BTS 분이. 네,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네. 사실 근데 그 타겟을 딱 정할 때 중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뭐 광저우도 있고 뭐 네네네. 청도도 있고 뭐 베이징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이 있는데 사실 구매력이 높은 네. 지역은 좀 한정돼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저희가 실제로 이런 한류 상품들을 판매를 하다 보니까요. 예, 예. 실제로 어떤 이제 데이터 통계치를 내 보니까 어떤 동부의 어떤 큰 도시들 저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뭐 베이징이라든지 뭐 상하이, 선전, 뭐 광주 이런 곳들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렇구나. 예, 또 이제 내륙 지방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 직할시 충칭이라든지 아니면 청두 이런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청도. 예, 저희는 사실은 어떤 소비력이 높은 그런 어떤 도시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러실 그렇다면 것 같아요. 이제 쭉 이 사업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과연 김종태 회장님은 이 플랫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그 요즘 우리 K-팝을 아까 말씀 이미 하셨지만 K-팝이라는 어떤 그 키워드를 통해서 이제 막 확산되는 게 있는데 K-뷰티, 그렇죠. 뭐 K-수트, 네. 뭐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K-스타트업, 그다음에 K-워터, K-워터가 어딘지 아세요? K-워터요? 수자원공사, 아, K-우드, 산림. 산림청, 뭐 산림 뭐 진흥원 뭐 이런데. 네. 그러니까 이제 K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그 컨텐츠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서비스 컨텐츠 뭐 그 만들어진 재화 이런 것들이 맞아요. 전 세계로 이제 막 유통이 되고 알려지고 이런 것들 굉장히 이제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뿌듯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군사적인 영향도 좀 받아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 사드. 사드 배치 때문에 또 중국 시장이 초토화됐던 경험이 있고 물론 아직도 완벽하게 해소된 건 아니지만 최근에 많이 풀렸죠. 예, 최근에 뭐 많이 예. 좋은 소식도 있고요. 많이 해소되고 그러니까 있는 걸로 보고 우리 이제 있습니다. 사드 문제가 조금씩 해소돼가고 있고 그 사드 발생하기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중국 사람들이 한국식 결혼식에 대한 어떤 또 굉장히 로망이 그 있어서. 로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비행기로 왔다 갔다 이제 이쪽에 이제 비행기를 통째로 이제 해가지고
가족들 전체 태우고 와서 제주도에서 결혼식하고 가고 이런 그 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맞아요,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업체들이 정말 잘 될 것 같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 사드 문제 때문에 이렇게 그런 외교적인 것. 그렇죠. 군사, 문화, 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근데 다행히도 이제 우리 그 이런 한류 콘텐츠의 주 타겟층에 되는 연령대가 젊은 층이고 여성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약간 이제 국가가 이걸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또 나는 할래라는 어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죠. 알게 모르게 또 뭐 마일리가 있죠. 네. 제재를 가하면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이제 접근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어떤 그 한류에 대한 어떤 컨텐츠를 유통하고 플랫폼화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어떤 군사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또 정치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이걸 우리가 끌어내서 계속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름대로 잘 된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그 한류라는 게 중국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동남아에 대한 한류,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일본도 한때 있었지만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또 북미 뭐 하여튼 굉장해요. 맞아요. 칠레 이쪽도 어마어마해요. 유럽도 브라질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까지 조금 확장해서 할 수 있는 한 방법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도 우선 중국 시장에서 뭔가 확고하게 이제 뭔가 좀 이렇게 깃발을 꽂아놔야 어.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이렇게 좀 더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마이스 산업이라고 그래서 이제 어떻든 그 관광 산업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주력으로 이제 국가가 집중적으로 이제 국가 정책 산업으로까지 이끌어가고 있는 게 있는데, 마이스라고 그래서 이제 국제 회의, 네. 그다음에 인센티브 관광. 대거 우리나라도 이제 뭐 어떤 실적이 좋으면 직원들을 뭐 무슨 괌이나 사이판에 한 200명 쫙 여행 보내잖아요. 그죠. 회사가 보내는 여행 이런 걸 인센티브 관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컨벤션, 그다음에 이제 전시 이런 것들이 마이스 산업의 대표적인데, 네. 그런 것들도 잘 연결하고 최근에 그 의료 관광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렇죠. 예, 한류 콘텐츠들과 이런 어떤 서비스 관광과 연계시키면 조금 더 효율적인 어떤 성과 측면에서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중국을 넘어서 좀 글로벌하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뭐 한류가 정말 많은 나라로 확장이 돼 있기 네. 때문에 중국뿐만 아니라 뭐 확장하실 수 있는 그렇죠. 여지가 예. 굉장히 뭐 심지어는 화성까지도 죄송합니다. 그런데 중국 예. 시장이 워낙 크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시장만 다 이렇게 해도 좀 그나마도 아니고 정말 성공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지금 아울 플래닛 말고도 사실은 이제 유사한 아이템이나 그런 걸 하는 사업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있거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서 예, 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여기저기서 우리 그 국내 기업들이나 국내 서비스, 국내 어떤 플랫폼들이 중국 시장에서 뭔가 이렇게 한류를 매개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상당히 앞으로 이제 그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중국의 어떤 그 황금 세대인가요? 그 뭐 혼자 독자 세대들이 쭉 커가지고 이제 뭐죠? 그거 황태자인가? 네, 황태자 맞죠? 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부모한테 그 아주 굉장히 아주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자란 세대들이거든요. 예. 그 세대들이 이제 그 소황제, 일종의 소황제. 돈을 쓰는 패턴이 기존 세대랑 완전히 다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세대들이 또 그 이후에 또 애들이 나서 자라고 이런 것들하고 어쩌면 잘 아마 분석을 해보면 또 어떤 새로운 어떤 트렌드를 찾아낼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그건데, 그러니까 유망한 부분이기 때문에 뛰어드는 많은 경쟁 업체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경쟁사 대비 박 대표님 생각하시는 강점이 뭘까요? 아울플래닛의. 저희가 이제 그 중국 팬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희가 서비스를 이제 개발할 때 사실 네. 가장 가장 힘들었던 게 말씀하신 대로 뭔가요? 어떤 그 정치적인 뭐 장벽도 이런 것들이 있지만 온라인 이제 만리장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 진짜요? 그 온라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온라인 환경이라든지 구축 환경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구축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요. 네. 우선 저희가 지금까지 내세울 수 있는 강점이라고 한다면 그런 인프라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한류 팬분들이 어떤 제약 없이 이제 편하게 들어오셔서 어떤 한류 상품들을 구매하시고 이제 보실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결제 시스템도 저희가 이제 중국 분들이 가장 편하게 쓰시는 어떤 알리페이라는 시스템을 저희가 알리페이. 다 도입을 해서 예. 그런 부분들이 일단 가장 저희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아까 회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여러 가지 뭐 다른 업체들이 이런 예. 한류 콘텐츠 네. 시장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딱 중국 시장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아. 중국에 특화돼 있는 그런 한류 특화를. 플랫폼을 가진 업체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거의 유일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이렇게 현재는 어떤 전략을 세워서 이렇게 중국 시장에서 특화를 시킨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저희는 사실 그 여러 가지 뭐 전략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처음 가장 이제 비즈니스 진행하면서 가장 집중했던 부분은 이 한류 팬클럽들과 좀 연계를 많이 진행을 팬클럽들. 했었습니다. 네, 이제 중국에 어떤 현재 위치하고 있는 그런 중국 팬클럽들과 많이 연계를 진행하면서요. 국내에서 어떤 그 지하철 광고판 뭐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진행을 네. 했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사실 특화된 전략이라보다 저희는 한류 콘텐츠에 집중하는 게 저희는 가장 큰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예.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했던 거는 어떤 이 오빠들을 향한 마음은 사실 오빠들을 어떤 향한 마음. 예, 갑자기 와닿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저도 것들은 오빠. 사실 어떤 예. 것도 이제 저도 막을 오빠. 수가 없다. 약간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거기에 예. 이제 집중하는 게 저희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요리를 잘하는 셰프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셰프라고 하잖아요. 그 콘텐츠 자체가 워낙 좋으니까 거기에 뭔가 뭐 전략을 이렇게 굳이 MS를 치지 않더라도 네. 너무 맛있는 요리가 탄생이 되는 그런 사업 분야인 것 같습니다. 김 회장님께서도 옆에서 계속 들어오셨지 네. 않습니까? 아울플래닛의 현황과 전망과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이 그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웨이버나 뭐 이런 서비스를 하게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뭐 페이스북이나 뭐 구글의 그 유튜브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쓰는 환경에서의 어떤 한류 플랫폼 콘텐츠 이거하고 또 지금 아웃플래닛이 추구하는 이런 콘텐츠가 또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야 그렇죠.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먼저 선점 효과를 누리면서 잘 하고 네. 있다 이런 이제 분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특화를 시킨다는 것도 맞고 제가 뭐 여러 세계 뭐 한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중국 한 군데 특화를 해서 중국에 대한 문화와 한국 문화를 접목시키는 일종의 하나의 그 매개체가 되는 유일한 하나의 플랫폼 이렇게 가면 컨셉을 그렇게 가져가면 뭐 한국 사람도 또 이용을 많이 할 거고 중국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활용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플랫폼이라는 건 결국은 다수의 사용자들이 그 안에서 놀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공급자도 수요자도 또 그 관련된 여러 관계 회사들도 또 개인들도 이런 것들이 플랫폼 안에서 정말 자유롭게 놀면서 그 사이에서 발생되는 뭐 거래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수료가 낙수처럼 떨어지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고 있고 네. 거기에 인위적으로 가서 일단 그 플랫폼 만들어놓는 때 인위적으로 뭘 조작을 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결국은 플랫폼 안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한류 콘텐츠의 우수성과 현란함 그다음에 또 경쟁력 이런 것들을 플랫폼 안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서로 같이 어우러지면서 활용하고 다시 또 재생산하고 이걸 또 다시 또 공유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충분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을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가 뭐 크리에이터 MCN, MCN 네. 크리에이터 1인 방송 이런 걸 하고 유튜버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중국은 왕홍이라고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왕홍 시스템이 이제 많이 갖춰져 있는데 최근에 약간 이제 좀 꺼지는 듯한 분위기는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국에 있는 크리에이터들과 왕홍과의 교류를 시키면서 또 서로 교차하는 게 생기면 다시 또 조금 더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그러니까요. 측면에서 우리 아울플래닛이 이제 그런 거에 역할도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쭉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아울플래닛에 따로 그러면 유튜브 채널이 있나요? 저희는 사실 유튜브 채널보다 그 중국의 빌리빌리라는 빌리빌리. 이제 컨텐츠 채널에 그다음 아. 웨이보에 저희 자체 채널을 웨이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웨이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한 달에 막 200만 뷰 정도 나오는 아우, 그런 200만 뷰요? 네, 뷰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와 정말 단위 자체가 뷰티풀하네요. 다르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실 그렇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까지 뭐 힘들었던 순간 가장 이렇게 좀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언제였나요? 그 가장 시기적으로 힘들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창업을 이제 시작을 했을 때 마침 어떤 한국과 중국의 양국 간의 이 정치적 문제가 터졌을 때 네네네. 사실 가장 어떤 이 사업의 어떤 유망성이나 전도성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이제 그 한류 콘텐츠를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 예. 그때 당시에 저희가 정말 이 한류 콘텐츠가 여기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이게 어떤 인플루언서나 이런 MCN 혹은 이런 데까지 확장을 할 것인가 그거를 굉장히 이제 결정하기가 힘들었었고요. 그 위기의 순간을 저희가 이제 사실 넘겨서 저희는 이제 그 어떤 신한류 콘텐츠, 뭐 인플루언서 콘텐츠나 뭐 온라인 콘텐츠까지 확장이 될 것이라는 저희는 결정을 내렸고 지금 이렇게 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그러면 그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사업 분야를 확장하는 그 네.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드릴 문제는
사실 그 굉장히 어려웠던 순간들이 네. 뭐 자금난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없으셨나요? 자금난도 네. 저희가 항상 네. 있었고요. 예. 예, 저희가 항상 그 매출 증대라든지 자금난 예.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항상 고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네. 요즘 좀 궁금한 점이 네. 그 가장 인기 있는 아티스트 BTS 말고 또 누가 있나요? 저희는 뭐 중국 시장, 중화 네. 시장을 이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BTS는 이제 너무나 완벽한 그런 탑이고요. 그리고 네. 이제 엑소 분들이 아, 엑소. 주로 남자 아이돌. 예, 남자 아이돌 아, 분들이 여자 굉장히 타겟이 팬층을 여성들이니까 보통. 하니까. 굉장히 좀 특이한 거는 보통 이제 저희가 아는 트와이스라는 분들이 원래는 굉장히 인기가 그러니까요. 많고 세계적인 인기가 많은데 도쿄돔에서 막 하고. 네, 일본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또 인기가 그렇지만 네. 이게 좀 중국에서는? 신기하게 중국에서는 또? 약간 걸그룹 오. 혹은 트와이스의 인기가 그렇게 그러면 제일 인기 많은 걸그룹은 어디예요? 이게 참 말씀드리기 애매하지만 블랙핑크이지 않을까 아, 하는 생각을 진짜요? 하고 있습니다. 예. 블랙핑크. 네, 저도 블랙핑크 참 좋아합니다. 뚜두뚜두.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이제 대표님께 네. 좀 컨설팅 받고 싶은 문제 이것만은 정말 고민을 해결하고 싶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사실 컨설팅 여쭤보고 싶었던 네. 문제는 저희가 이제 여쭤본 대로 그런 MCN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를 굉장히 좀 확장해 네네. 나가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저희가 가장 문제를 겪고 있는 부분이 어떤 중국에서의 빠른 확장 그리고 국내 어떤 다른 MCN 업체들과의 어떤 협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네.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영업 방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영업 그래, 방면. 예, 우리 사업 전략에 하라고 그다음에 사업 전략을 이제 중국에 아주 특화시켜서 좀 하는 거를 좀 했기 때문에 결국 중국 안에서의 경쟁력 있는 어떤 컨텐츠를 확보해 간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중국 안에서의 파트너를 좀 찾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중요해 보여요. 왜냐면 결국은 이제 우리 나름의 컨텐츠와 플랫폼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열정적이고 지금 우리의 또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가면 또 중국 안에서의 어떤 그 한계에 다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거는 중국 안에서의 정말 그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그 파트너를 한번 찾아서 같이 서로 뭐 공동 사업 내지는 뭐 협력 사업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국내 그 MCN 유튜버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 기획사들이 뭐 우리 SM 그 이런 것처럼 지금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우리 뭐 크리에이터 100명, 200명 보유하고 있다 내지는 뭐 맞아요, MCN이나 뭐 내지는 유튜버들을 지금 양성하고 있고 맞아요. 양성된 유튜버들이 또 그 유튜버에 가서 활동하는 것들을 막 모니터링 해주고 뭐 컨설팅 이런 데들이 있는데 그런 데들하고 같이 협력하는 것도 제가 볼 때 빠르게 그 시장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방송 전에 잠깐 얘기 나눴을 때 그 왕홍들과 크리에이터를 서로 교류시키고 국내 크리에이터들을 중국에 가서 활동시키게 한다든가 중국의 왕홍들 국내에서 활동하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니까 물론 그게 빠르게 하면 약간의 어떤 충격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이제 완충시키는 측면에서 서서히 단계적으로 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약간 식어가는 시장을 다시 올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안정기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사업은 안정만 되는 게 아니라 일단 도약을 해야 되거든요.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성장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뭔가 그 킬러 컨텐츠 아니면 뭐 클루 이런 것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자금도 자금이지만 결국은 그 다양한 좀 네트워크를 좀 많이 활용하는 거 주변의 네트워크를 우리 뭐 아군도 있고 적군도 있을 건데 아군 편에 속하면 상당히 우호적으로 이제 할 거고 적군이라고 생각되는 데조차도 지금 우리 편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제가 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뭐 한두 가지 더 질문 더 할 수 있겠지만 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우리는 위기가 오면 다 포기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하자는데 그 위기 속에서 반드시 기회를 찾을 수가 있고 그 기회를 빨리 찾는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는 그런 일종의 교훈이 있으니까 예. 그런 측면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뭐 다른 거 혹시 오늘 지금은 저희 시간이에요. 마음껏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그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좀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지만 어떤 자금적인 측면에서 항상 네. 스타트업으로서 느끼는 그런 어떤 그 의구심이 있습니다. 예. 스타트업으로서 이게 저희가 어떤 매출을 굉장히 중시해서 그렇게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저희 어떤 그런 주요 지표들, 어떤 인플루언서 계약된 수라든지 한류 콘텐츠를 이제 보유하는 그런 KIP를 중점적으로 갈 것인가라는 거를 굉장히 항상 이제 결정을 내릴 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좀
회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지. 이게 계란이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 뭐 이런 논쟁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주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확장을 먼저 해야 이제 그 다음에 뭐 마케팅도 빨리 할 수가 있고 또 이게 우리 그 뭐 전략적으로 KPI를 위해서 뭐 이렇게 뭐 상황을 늘리는 것도 또 결국은 또 자금 확보를 위한 거기 때문에 서로 물고 물리는 거라서 뭘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같이 병행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글로벌 향 컨텐츠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모태펀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글로벌 향, 그러니까 해외로 갈 수 있는 뭐 이런 쪽에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빨리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게 이제 모태펀드니까 결국은 글로벌 지향 사업에만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겠지만 또 우리는 우리대로 설득력 있는 뭐 나름대로 그 현재 컨텐츠가 있으니까 네. 그걸 가지고 그 모태펀드의 투자 운영 기관들하고 만나서 좀 자금 확보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결국은 이제 지금 일반 개인 투자자들 아니면 엔젤 투자자 그다음에 그 엑셀러레이터 이런 투자자들 뭐 다양히 있잖아요. 그 투자자들 중에서 과연 우리가 어디하고 가장 적당하고 맞을지 매칭이 잘 될지에 대한 어떤 판단을 빨리 해봐야 되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그 모태펀드고 두 번째는 이제 엑셀러레이터 지금 아마 그 엑셀러레이팅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엑셀러레이터를 통해서 일단은 투자나 뭐 투자 유치를 계속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자금 확보를 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글로벌 그 컨텐츠들의 교류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자금보다도 먼저 그 세를 확장하는 게 저는 약간 앞서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하는데 그래도 뭐 동시에 가는 게 맞는 게 사실은 정답이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점 없으신가요?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궁금했던 게 그 네. MCN 어떤 그런 사업에 있어가지고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약간 새가 죽고 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지금 한국 쪽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게 우리 블로그 마케팅 한때 뭐 블로그에 올라가면 뭐 맛집 대박 나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블로그가 돈 주고 이렇게 써진 블로그다. 그다음에 마케팅에서 접근해서 블로그가 만들어진 거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인식이 되면서 블로그 마케팅이 쭉 꺼졌단 말이에요. 지금 유튜버나 그 MCN 마케팅이 또 그런 그걸 똑같이 겪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좋아서가 아니라 뭔가 어떤 자본력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구나라는 생각이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이 그걸 느끼게 되는 순간 이게 이제 시장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좀 더 순수하면서 실제로 어떻든 상업성이 있는 어떤 컨텐츠보다 진심을 담은 컨텐츠, 공감을 주는 컨텐츠, 감성을 담은 컨텐츠를 만들어가면 언젠가는 그 시장에 다시 살 거라고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지금 약간 분위기가 꺼진 상황에서는 뭔가 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 계기를 뭐 해외에서 활동하는 왕홍을 데려다가 우리 그 중국에서 대박친 왕홍인데 우리 크리에이터 시장에서 한번 경쟁을 한번 시켜보자. 내지는 우리 크리에이터를 중국에 데려가서 왕홍보다 우리가 더 잘해. 뭐 이런 것들을 하나의 사례로 만들어가면 조금 더 이 분위기를 살릴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근데 중국 현지 상황을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유학생을 네. 하셨기 때문에 몇 년 정도 하셨나요? 저는 중국에서 한 2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네. 중국어가 거의 이게 능통하신 능통하신 거예요? 편인가요? 예, 저희는 이제 뭐 회사 자체적으로 모든 직원분들이 이제 한국어, 중국어, 더 이상 영어까지도 다 가능한 그런 직원들로 예,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트 삼개 집단이군요. 국어.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무궁무진한 뭐 사람이 재산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네.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앞으로 아울 플래닛의 계획이 있다면 좀 소개해 네, 주시고. 목표. 네. 저희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제 이번 연도 그리고 이제 후년도에는 저희가 전통적인 그런 뭐 콘서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안정화를 저희는 현재 추구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사실 이제 내년도에 집중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린 어떤 인플루언서나 MCN 사업으로 대표되는 그런 신한류 콘텐츠 사업을 저희가 굉장히 집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이제 상반기에는 한 100만 팔로워를 갖고 있는 크리에이터를 저희가 5명 정도 양성하는 걸 저희 목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크리에이터 지원해도 되나요? 뭐 언제든지 예, 저희가 뭐 기회는 떨어뜨리시면 열어드리겠습니다. 되니까. 네. 네, 그렇다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궁금한 게 크리에이터가 남성들이 많아요, 여성들이 많아요? 크리에이터 시장은 확실히 여성분들이 좀 그쵸. 많으시고요. 전해요. 네. 예. 지원합니다. 남성들은 막 먹는 거 뭐 이런 거 예, 열심히 남성분들은 확실한 컨텐츠가 없어요. 없는 경우에 좀 시작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분들은 뭐 뷰티나 뭐 네, 뭐 맛집이나 분야가 뭐 많아서. 여행이나 뭐 분야가 네네. 많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하는데 한 가지 제가 좀 예. 조언 겸 이제 추천을 드리면 네.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 벤처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이제 예전에 창조 관광 사업이라고 그랬었는데 그 관광공사가 결국 해외에서 국내를 홍보하는 게 관광공사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해외에서 한류 콘텐츠를 뭐 엮어내고 그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은 관광공사에서 지원하는 창조 관광 사업, 관광 벤처 사업 네. 거기에 지원 대상 중에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2월 달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그때 지원해서 그 관광공사에 선정되면 이건 이제 뭐 자금 지원 받는 것도 물론 있지만 한국관광공사라는 뒤에 후광을 가지고 중국 사업을 아주 중국에 또 지사들이 꽤 많고 네. 관광공사의 지사장들이 다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분들하고 서로 연계를 하면 제가 볼 때는 더 날개를 달 수 있겠다 싶어서 잊지 말고 내년 2월 달쯤에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주최하는 창조관광사업 공모전, 다른 말로는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에 한번 그 지원을 해서 꼭 네. 선정이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네. 굉장히 알겠습니다. 필요한 꽂히네요. 사항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동일 분야 혹은 네. 정말 대표님처럼 스타트업을 하려는 음. 후배분들한테 네. 해주시고 하고 싶은 말이 말씀. 있다면?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걸 진행을 하면서 가장 생각했던 거는 이제 제가 뭐 제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그런 기회다. 제가 제가 다른 일을 했다면 만날 수 없는 분들과 네. 정말 좋은 사람들과 이런 재밌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예. 저는 삶에서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는 꼭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지 네. 마라. 그리고 저는 뭐 최근에 이제 스타트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후회하는 측면이 예. 뭔가요? 제가 왜 좀 더 빨리 시작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부분을 많이 이제 야. 저는 후회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이제 회사에 오시는 직원분들이랑 보면 저 나이 때 참 저는 뭘 했을까? 그때 좀 더 빨리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오히려 더 좋은 분들과 더 재밌는 일들 많이 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제가 후회를 하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고민하고 계시다면 네. 고민 없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그런 인생에 정말 좋은 그런 아. 경험이 되실 거다. 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